안녕하세요. 돈 되는 알짜 정보, 돈 버는 다락방입니다. 겨울이 시작되면서 날씨가 많이 추워진 요즘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추워서 겨울에는 매일 난방을 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방비는 생각보다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파트라면 운이 나쁘면 40만 원 이상의 난방비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 폭탄의 주범은 잘못된 보일러 설정과 내가 몰랐던 습관이었습니다. 보일러 제대로 설치하는 방법을 알고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면 한 달에 몇만 원에서 몇천 원을 절약할 수 있으니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난방비 폭탄을 맞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 설정은 보통 실내 모드, 온돌 모드, 예약 모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집에서 주로 사용하는 실내 모드입니다. 룸 모드는 보일러 컨트롤러에 있는 온도 센서로 실내 온도를 측정하여 일정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온도 센서입니다. 온도 센서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집에 단열이 잘 되지 않고 실내 공기가 차가우면 보일러는 계속 가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보일러를 계속 가동한다면 당연히 난방비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집에 살고 있다면 우선 단열지, 문풍지, 두꺼운 암막 커튼 등을 이용해 바람을 막아야 합니다. 단, 실내 공기가 차가우면 보일러를 실내 모드로 설정하지 말고 온돌 모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온돌 모드는 바닥을 데우는 물의 온도를 측정해 보일러 동작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보일러가 무리하게 작동하는 일이 없게 합니다. 집안 공기가 차가우면 온돌 모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온돌 모드는 몇 도가 적정한 온도일까요? 최대 온도에서 15도를 뺀 온도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80도까지 올릴 수 있다면 65도가 적정 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마다 집의 환경, 지역 특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번 경험해 보시고 본인 집의 특성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를 잘못 틀고 수도꼭지를 찬 방향으로 틀지 않으면 난방비 폭탄을 맞는다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인데요. 온수 방향으로 수도꼭지를 둔다고 해서 보일러가 가동하지는 않습니다. 보일러 작동 방식을 확인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수 압력의 차이로 인해 보일러는 기계적으로 작동합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온수기에 압력차가 생기고 온수기는 이 압력차를 감지해 작동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보일러의 작동은 온수의 방향과는 관계가 없으며 물이 끓을 때만 보일러가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꼭지를 온수 방향으로 놨다가 무심코 그대로 물을 틀어 보일러 가동시켰다거나 온수물을 잠그지 않고 화장실에서 나왔다거나 같은 흔치 않은 일들이 발생한다면 난방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실수들이 난방비 폭탄을 초래하는 일은 없으니 수도꼭지 방향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적정 온도 유지 난방비 폭탄을 맞기 싫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희망 온도를 자꾸 변경하게 되면 보일러가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 온도를 고정하고 웬만해서 건들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데 역시 문제는 외출할 때입니다. 외출할 때 난방비 절약을 위해 많은 분들이 외출 모드 또는 보일러를 끄고 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출 모드나 보일러를 아예 끄고 가는 것은 집 안의 열기를 싹 다 사라지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처럼 집 안에 열기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희망 실내 온도로 급하게 높이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평상시 적정 온도를 유지할 때보다 보일러가 과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외출할 때 이런 습관을 갖고 잦은 외출을 하는 분들이라면 겨울마다 난방비 폭탄을 피할 수 없겠죠. 난방비 절약을 위해서는 이런 잘못된 생각과 습관을 버리는 게 필요합니다. 겨울철 외출할 때는 평소에 설정했던 희망 온도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추고 외출하는 것이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적정 습도 유지 이 밖에도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내는 방법 중 하나는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것인데요. 적정 습도를 유지하면 겨울의 건조함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실내 공기 순환이 빨라져 집안에 열을 빨리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습기를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가습기를 튼다면 공기순환을 촉진해 실내 온도를 빠르게 올리고 열을 오래 유지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가습기가 없는 분들은 젖은 빨래를 널거나 집안에 분무기를 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밖에도 겨울철 방한 용품으로 전기매트, 온수매트, 난방 텐트, 라디에이터 내복 등을 적극 활용하여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난방 텐트 같은 겨울철 방한 용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모두 다 해도 난방비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우리 집 보일러가 오래된 보일러가 아닌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노후 보일러는 보일러관에 녹물이나 찌꺼기, 이물질 등이 쌓여 있어 난방 효율도 매우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난방비가 비교적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된 보일러는 교체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문제는 역시 돈이죠. 보일러를 교체하는 게 저렴하지 않아 망설이는 분들 계실 텐데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 경기, 대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항목을 잘 활용하여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난방 효율을 높이고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보일러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거주지시군 환경보호국 환경보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난방비 절약하는 꿀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알려드린 내용 꼭 참고하셔서 경제적이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돈 되는 알짜 정보 돈 버는 다락방이었습니다.